그 잘못된 비전에 따라서 북한의 제도가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당 규약이 아니겠어요?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당 규약이 북한의 헌법보다도 더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수령 절대주의니까 법치가 아니라 노동당 규약만 해도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법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다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수령의 발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독재.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인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법치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전혀 역사 발전하고 상관이 없죠. 절대 왕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난 김일성의 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선노동당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다. 김일성이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슨 김일성 조선의 뭐죠? 김일성 조선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노동당 교역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선노동의 당의 목적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일본 군국주의제 침체독을 찌푸시고 사회 민주화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선언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을 측에 조국을 통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의 친북 좌파들이 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법인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자, 이게 절대 왕정 아니면 이런 표현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예. 또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고 조국 통일의 구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도파한 김일성 헌법이다. 그랬어요. 헌법이 어떻게 김일성 헌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것만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들을 비롯한 군인, 근로인들은 근로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독재를 합리하는 것이죠.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군인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개정해서 선군 정책을 펴봤기 때문에 군인까지도 이제 주권의 주체로 넣었는데, 자, 김정일에 의해서 남북한이 통일됐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여기에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에 속하는 분이 몇 명 되십니까? 예, 거기에 속하는 분 외에는 주권이 없습니다. 예, 타도의 대상입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번 보죠.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걸 국민으로 나온다 돼 있죠.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어디 이게 무슨 노동자, 농민, 군인, 뭐 근로인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와 대한민국의 차이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국가 유공자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분적인 특수계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훈장 등의 영전 일을 받은 자에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비교한 것은 북한과 한국에 너무나 한가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신정정치에서 절대왕정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에 있는 가장 발전된 정치 제도하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와 세서방조 군사독재체는 말이죠. 반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죠? 역사 발전에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정도가 세서방조의 군사독재는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북한의 정치는 신전정치와 똑같습니다. 예. 뭐 지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전정치는 이란의 호메이니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예. 그 이성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씨 세서 군사독재 집단인데 이 두 체제가 공존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정치인들이 무슨 저 남북 그 문제만 이야기하면은 화해 협력하고 뭐 평화 공존하자, 뭐 공존 공존하자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전부 다 머리가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친북 좌파들의 논리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자, 뭐 전통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1948년 민주감시사에 총선거에서 건국됐고 국민에 의해서 건국됐으니까 전통성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전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계 김일성 김정일은 세서검정은 이거는 소련이 김일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한 거예요. 한번 공산당이 자기들이 내가 지배하겠다 하고 그냥 공산당이 군대가 공산당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한 게 바로 북한의 집단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야말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성을 가진 국가다 하는 것에 이번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가끔 가다 보면 1948년에 무슨 남한 단독정부 어쩌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공산 친북 좌파 또는 북한의 북계의 대남 전략이에요. 무슨 단독정부입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만 선거하자 그랬습니까? 북한에 선거 못한 거는 소련과 김일성이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한민족을 대표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그냥 빈말이라도 단독정부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은 절대적인 공로가 이승만 대통령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953년 휴전을 앞두고 타임즈의 표지 모델을 나오는데 요게 밑에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어요. Deep are the roots of free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필생의 염원이 한국을 다시 독립을 한다면은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겠다. 미국과 영국과 똑같은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 생각을 자기가 언제 처음 가졌냐 하는 것이 이분이 자기가 자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고를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배제 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를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나는 영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다. 한국의 대중이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그들 통치자의 독재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젊은이의 가슴 마음속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우리도 그런 정치 이론을 채택할 수만 있다면 짓밟혀 사는 나의 동족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당에 가서 영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말이죠. 자유롭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제도, 다시 독립한 이런 제도를 갖추겠다 하는 것을 가진데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운동한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기도 말이죠. 자유민주 이상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인 반동적인 말이죠. 북한의 김정일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반역 세력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승만은 말이죠. 그 당시에 한국의 노예 상태를 보고 우리도 미국과 영국 같은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때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식이 그때 싹 탄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그 후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고종에게 개혁을 건의하다가 고종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중추원 해산하고 독립대표 해산하고 이승만도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고문을 받고 와가지고 백작당이 될 때는 기독교로 개종을 안 했어요. 그때 양반으로서의 어떤 선비 의식 때문에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기독교 또 자유민주 국가 그 소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상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과 그것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옹고집 외고집이었어요.
근데 본고집, 외고집 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신념이 기독교 신앙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이 어릴 때 과거 시험에 응시를 여러 번 했는데 떨어지기를 잘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과거에 급제했으면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승만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도록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제도에 대한 그 신임이 얼마나 강했느냐. 1904년에 출옥을 하고 일시 상동 청년학원 교장을 지낸 적이 있는데 이때 교육 목표를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 이것을 교육 목표로 세웠고 1910년 4월에 미국 필리핀에서 한인 대표조에서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자고 아예 그냥 서로들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필생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하와이에서 계실 때 매일 아침 식사할 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기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세하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소서. 여기 저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사명, 개인의 이상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떠나서 더 높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가서 이제 말년에 이제 세약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부디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건데 이것을 보시면 그분이 우연히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국가 건국에 대한 소망이 참 많이 표현되는데 특히 그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 추록하기 4개월 전에 4개월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여러분 스스로 백범 일지는 많이 읽었어도 이 책은 안 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범 일지는 읽거나 마나 그게 그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독립정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29살 난 청년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모든 서적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깊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이 이 속에 다 표현됐는데 예를 들면 원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면 모든 인간들은 동포다. 그러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미국 백성들이 누리는 권리라는 챕터에서 모든 권리는 백성으로부터 나오고 그러한 나라야말로 행복하고 평화롭다 할 것이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지상낙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경하는 마음이 강했습니까? 뭐 또 보면은 미국의 남북정쟁과 관련해서 하는데 보면은 오늘날 종을 부리는 풍속을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청나라와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께 자유를 보장,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권리를 확실히 지킨 힘에서 그랬던 것이라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에 대한 그 신념이 얼마나 강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뭐 이건 옆길로 빠지는 겁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에 감옥에서 추록을 하셔가지고 고종의 밀사로서 그때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대한제국과 사실 밀약을 했다고 그래요.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니까 미국밖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밖에 없는 이유는 영토 전략심이었고 기독교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게 도움을 청해서 일본의 우리 주권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간 그 근거는 1882년에 맺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 1조에 서로가 어려움이 있어 서로 도와주기로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하나를 믿고 이성만은 감옥에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 영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사로 파견이 됐는데, 1904년에 미국을 친구로 하겠다고 갔는데, 사실은 미국은 그때 이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동양의 평화는 일본에게 맡긴다고 정책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때부터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미국으로부터 천대를 받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 독립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국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버리겠죠. 근데 이승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해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독립을 쟁취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친구로 독립한다는 이 전략을 미국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1953년에 한미동맹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시작했던 것이 1953년에 결실을 맺으니까 50년, 7세기에 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